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곤충을 생각했을 때 딱정벌레들이 옛날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참나무들 이렇게 상처 입은 부위에 보면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 분명히 딱정벌레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곤충들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그 다음에 저희가 키우고 있는 흰점박이 꽃무지, 심한 경우에는 장수말벌, 그 다음에 밤에는 또다시 오는 게 나방들, 이런 여러 가지 곤충들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아마 곤충 젤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곤충 젤리들이 시중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이제 1차 먹이, 부식성 먹이를 먹는 딱정벌레들을 저희들이 키워야 되니까 그 먹이를 만드는데 이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곤충 젤리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은 이 원료,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대두박이에요. 한번 와서 봐보셔야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지금 콩기름 짜고 남은 이제 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되게 긴데 밀기울이라고 표현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대부분이 지금 저희 고소해라든지 귀뚜라미 키우는 농가들이 아마 밀기울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밀기울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맥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얘 이름은 소맥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밀기울은 밀기울이라는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이 소맥피는 소맥피라는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밀방아를 찍은 거예요. 밀기울은 수입밀을 방아 찍은 걸 밀기울이라고 해요. 그게 다르죠. 그리고 그 두 가지 분석을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소맥피가 훨씬 더 안전적이더라. 이 소맥피라든지 밀기울을 구입하기 힘든 농가들이 어떤 걸 쓰고 있냐면은 쌀 방아를 찍고 나면 쌀때 나오잖아요. 네. 등계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미강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저도 처음에 그걸 써봤었어요.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그랬기 때문에 써봤는데, 안전성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 들에서 나오는 우리가 쌀이지만 죽음석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비소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다른 것들을 침범하지 않고 소맥피를 고집을 해요. 그리고 미강이나 등교 이런 거 누가 아무리 준다 해도 저는 그걸 사용을 안 갖고 있어요. 해봤을 때 사육 중에 보니까 발효를 잘했어도 응애에 출현 빈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첫째는 응애가 한번 농장에 번지면 조금 곤란한데 가지고 좀 힘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쓰고 있어요. 소맥피. 그리고는 다른 잡병이라든지 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 소맥피를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체가 이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업체별로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도 아마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맥피가 밀기울보다 훨씬 더 방아의 작기라거나 이게 거칠기가 좀 더 부드러워요. 근데 밀기울을 써보면 되게 거칠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피부에 왔을 때 더 간지럽거든요. 알러지 반응이라 하지. 이게 더 많이 왔었는데 소맥피는 조금 더 덜하더라고요. 훨씬. 제가 좀 밀기울 알러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누구나 그러실
그 추억도 있을 건데 그 가을에 보면 들녘에 그 나락들 늘잖아요. 그 나락들 막 수거하고 하는 바람에 그 나락 그 먼지들이 뭐 피부에 와서 닿으면 되게 따끔거리고 가렵고 막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락 농사도 못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좋다 보니까 바로 들녘에서 수매해서 그냥 농협 건조장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일부 어르신들은 이렇게 들녘에 이렇게 널고 그러시는데 그 담는 거 보시면 되게 고생하신다는 거 그런 거 보고 저렇게 소중하게 농사 일구셔갖고 자식들 주고 막 그러시는 거 보면 그 부모님 마음이 좀 헤아려지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가 재료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톱밥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 회사에 그만 쓰고 있어요. 아무리 다른 회사에서 샘플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그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회사의 차하고는 일단 비교가 불허해요. 왜냐면 이 회사는 어찌됐든 좀 균일한 톱밥 그리고 항상 안전적인 톱밥을 공급을 해주고 제가 요구할 때는 이 성분 분석표도 보내줘요. 제가 요구할 때는 이게 그만큼 이 회사는 믿음과 신용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 회사와 관계가 지금 한 8, 9년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다른 것도 써봤지만 이 회사를 능가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다라. 그리고 가장 양심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규모 역시 엄청난 한 3만 평 정도 돼요. 부지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멀지만 강원도에서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도 보면 톱밥 공장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섞여요. 나무들이 참나무만 들어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침엽수가 빠져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이더라고요. 이게 활엽수들만 섞이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침엽수들은 그 송진 있잖아요. 이 송진 자체가 곤충들을 이렇게 멀리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하시면 좀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보볼게요. 지금 그 재료 준비하신 게 한 포대에 비율한 양인가요? 아니요. 네, 여기에서 중량을 한번 달아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 수 있게 준비를 할게요. 제가 지금 한 포를 부었는데 어때요? 선생님 보시니까 이거 톱밥 어때요? 좀 일률적으로 좀 잘 나온 것 같죠? 입자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톱밥 이거 한 포를 이제 20kg 기준을 잡았을 때 제가 여기에 이제 첨가제를 넣을 건데요. 이 첨가제가 저는 2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걸 붓고 있어요. 첨가제를. 왜 20%를 이야기를 했냐면 더 많이 넣으면 양분이 더 많겠죠. 근데 단가 부분이 더 상승하게 되잖아요. 내가 굼벵이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수익의 전환점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하면 또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역발상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비만이 결국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비만이. 그것처럼 굼벵이는 굼벵이다워야 돼. 굼벵이에요. 굼벵이를 막 5g 키웠다 10g 키웠다 이거 자랑이 아니고 비만 굼벵이는 비만 나름대로의 다른 걸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저는 굼벵이 평균 중량을 보면 한 2.5, 3g 그 정도. 그것도 커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키우고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20kg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들어간 전체 비율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율을 보면 여기 소맥피가 있고 대두박이 있는데 대두박이 약 한 여기에 들어가는 20% 중에서 약 한 14, 5% 대두박 들어가는 게
여기에도 물론 단백질이나 양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대두박은 자체는 또 이제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5% 정도 그 부분을 이제 대두박은 또 채워주고 있고, 이게 이렇게 좀 맞춰주는 게 제가 그냥 연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농가다 보니까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동안 수없이 이렇게 발휘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1대1로도 써봤는데 단가 부분이 안 나왔어요. 쿰뱅이를 팔면은 만든 거고 봤을 때 수익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3이면 얘가 한 1.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비율을 맞춘 것 같아요. 대두박이 15고 소맥피가 5라고 하지 않았나요? 거꾸로입니다. 아 소맥피가 15?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20kg 이제 텃밥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20%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면 한 4kg 정도 되죠? 예. 다른 거 넣을게. 예. 그러면 소매피가 약 한 3kg 정도 보고요. 아 소맥피가. 그러면 한 4kg 정도 달아볼게요. 자, 이 정도가 한 520g 정도. 그러면 이게 4바가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4바가지면 2kg. 6바가지. 그럼 한 6바가지 들어가야 돼. 좋네. 모자라. 더 갖고야 돼. 더 까이겠어. 이 사고다 사고. 방송 사고요. 조금 더 늦게 볼게요. 몇 바가지 됐어요? 3바가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농사 한번 나눠주는 거죠? 비벼봐요 한번. 6개입니다. 그래서 6개면 3kg. 그것도 재밌겠어요. 각자 가지고 가서 발효를 발효를 해서 가지고 오는 거. 다 실패. 뭐 실패를 하든 근데 어쩌든. 온도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그것도 이제 자기 관건이지. 집에서 이제 온도를 보일러를 맞춰야 떼주든지 뭐 저기 난방을 틀어주든지. 대충 이게 한 바가지가 되는데 이게 한 1kg 정도 나가. 이게 무게감도 네.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고 설탕도 조금만. 설탕은 이제 미생물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200g 정도. 20kg에 200g. 1% 정도 들어가는 거죠. 1%. 그리고 이제 유산균. 유산균은 물에 희석 안 해요? 일단은 여기 온도를 이대로 여기 물 수분을 할 거니까요. 네. 이건 그냥 이대로 이건- 쓸게요. 냉장 보관인가요? 네. 실온에 놔두면은 막걸리처럼 배불러 올라요. 막걸리 만들어 먹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벌써 막걸리 만드는 것 같은데. 막걸리가 안 되면 소주라도. 한 컵 정도 붓나요? 양이? 컵으로 따지면? 종이컵 한 컵? 8g 정도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g수로 체크해봤어요. cc로 체크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10컵이니까 500cc. 3개 합해서 500cc? 그러면 컵이 500cc짜리인데 200cc 정도 되겠네. 200 한 2, 30 나오네. 거의 비슷하네. 리터나 그람이나. 세 개 똑같이 해도 양만.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수분량이면 많은 거예요. 아 지금 현재는 네. 요거는만 되면 딱 그럼 이제 요거는만 되면 그렇잖아. 해야 된다는 거네. 부지런히 팍팍 좀 어떻게 거시기 해보셔요. 뻗을까봐 그래요. 옆으로 지금 섞어 갖고 좀 세면 빗질하고 썰면 돼요. 빨래 하듯이 아 우리 정 들었어. 호흡이 잘 맞는데? 우리 호흡이 잘 맞는데? 전화면 가까이 살죠? 톱밥의 색깔이 점점점 변해지는 것 같은데요. 습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가 무슨 색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촉촉하게 먹으면 여기에 희끗희끗한 나무색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황토에 물을 매겨놓은 것처럼 그런 색깔이 나와요. 두 선생님 좀 힘드시죠? 네. 우리가 곤충 키우겠습니까? 이 힘든 작업하면서 아니요. 우리에게는 배합기가 있습니다. 삽질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삽질을 해봐야 포크레인이 좋은 건지 알고 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합기를 쓰는 걸로. 근데 지금 이렇게 한 폭 누이셨는데 두 장정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합기는 우리 특히나 이렇게 군뱅이 사육 농가라든지 한번 집어보세요. 습 이런 농가들 필수적인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장비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배합기가 비싸다고 이렇게 좀 하시는 농가들도 있고 또 저렴한 또 위험한 이렇게 배합기를 쓰시는 분들도 원형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 단까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발효할 때 한 3포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퇴출구가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이렇게 재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저는 안전한 조금 더 큰 배합기, 저 같은 경우는 한 800kg짜리 그 배합기를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농가들이 배합기가 한 500kg 그런 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습 양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좀 많아요. 많아요? 내가 물 한 25리터 정도 갖고 들어왔는데 그럼 물 10%가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손으로 집었을 때 이게 뭉쳐져야 된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지금 현재 만져서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쪼개지는 건 맞는데 손에가 물기가 많이 남아요. 물기가. 그리고 원래 이렇게 만져가지고 딱 떨어지면 이 손에 톱밥이 많이 안 붙으면 수분이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이 붙은 것이 보면 물이 많다는 거거든요. 아직 혼합이 덜 돼서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사람 손으로 노동을 덜했다는 거네. 5분도 아마 채 비비지도 못한 것 같고 그 산업적인 이제 배합기로 돌릴 때 저희들 평균적으로 한 10분, 15분 평균적으로 돌리는 게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보면 아직도 나무들이 희끗희끗 보이는데 저는 이제 배합기를 돌리는 기준은 어떻게 보냐 어떤 선배들은 뭐 30분, 어떤 선배들은 40분, 어떤 선배들은 뭐 20분 이런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합기를 돌릴 때 기준을 어떻게 보냐 여기에 나무들이 습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판단을 해. 그 판단이 뭐냐면 이 하얗게 지금 보이는 나무들은 습을 안 먹었으니까 애들이 안 보일 때 그리고 몇 개밖에 안 보일 때 이때가 가장 적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자가 큰 애들이 아주 덜 먹었네. 여기에서도 이제 약간 굵은 것들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래알처럼 보여요. 전반적으로 보면 약 한 40%그 정도가 지금 습을 안 먹은 상태고 오늘 이거 두 분 고생하셨으니까 두 분이 여기서 반쪽 쪼개가지고 집에 갖고 가셔서 한번 발효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마대에 담겠습니다. 결론은 얘도 그러면 3차 발효까지 해야 되네 그러면? 그러죠. 1차 그렇죠. 발효 며칠? 2차 발효? 본인이 지금 우리 처음으로 해보신 거죠? 예예. 근데 처음으로 해보신 건데 버리고 가겠습니까? 갖고 가져가겠습니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 보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마대는 공기 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마대예요. 저희가 발효를 하면서 이 마대가 좀 촘촘하거나 좀 짱짱한 마대, 이 마대는 공기 순환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톱밥들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썩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는 거고, 제가 조금 있다가 발효 지금 한 3주 정도 된 거 제가 문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3주가 됐는데도 이 정도 실내 온도야? 이거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 이거 담으십시오. 그거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우스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돼요. 열이 많이 발생하다 하우스는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혼자 있다 보니까 네. 일단은 지금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아침 1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온도가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올라가도 잠깐 올라가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비닐로 덮어놓는 것을 추천드리고, 비닐을 바닥은 덮지 마세요. 위에는 덮어줘도. 그리고 바닥에는 충분하게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 볏짚 깔고 놓으면 공간. 나무판 놔도 되고. 볏짚을 깔고 위에다가 놓으면 나무판, 아니면 나무 파레트 깔고 파레트. 파레트. 아 근데 그래도 뭐 이렇게 거시 음. 말려놓은 통 말려놨더라고. 그거 왜냐면 생애 처음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갖고 가서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 맡아야 되는데요. 검사 맡아갖고 잘 되신 분은 뭐 상장 없나요? 소개를 상장보다는 많이 또 들어가. 일단은 그 발효에 대한 이제 의미를 많이 느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발효덮밥 한 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 잘하신 분한테 말하는 거죠? 네. 옆에 가면 안 오. 되지. 두 분으로 나눠서 가지고 가라. 균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매일은 아니겠지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청소나 관리하셔가지고 균으로부터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스텐이 좋아요? 아니면 알루미늄이 좋아요? 안에는 스텐이 좋고요. 일반 주물 같은 경우는 저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서는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어쩔 때는 열이 있는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면 일단 녹 같은 게 톱밥하고 혼용이 되고, 그래서 스텐을 강추합니다. 네. 작년하고 우리 바뀌신 거죠? 네. 작년. 재작년에 재작년에. 작년 똑같아.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는 이 칸 창고가 저는 이제 대학을 하고 나면 발효실로 이렇게 쓰고 있는 칸이고요. 여기 잠깐 선생님 보실까요? 수동이요. 여기에 가요. 보면 온도계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발효실 안에 온도고요. 6번 방, 7번 방. 지금 현재 41도. 똑같이 뭐 한 41도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보면 1차 발효 날짜를 표기를 해놨을 거예요. 이게 8월 10일, 11일 날 작업했고 11일, 12일 날 이쪽 방을 작업했고, 그러니까 총 3일이 걸린 거죠. 근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2일인가요? 네. 그럼 딱 3주 됐죠. 21일. 근데 실내 온도가 40도 안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어쩐가 안에는 짜잔. 40도에 열기가 품어져 나올 겁니다. 그게 21일 됐다고요? 발효 1차? 오. 사하고 다시 일이 엄마네 집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 선명하게 보이나요? 네.